개장하고 31분 4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시장 분위기도 좋은데 기쁜 마음으로 이슈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전력 전선주 흐름 좋습니다. 현 시점 한번 점검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15년 뒤에는 10기가와트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회를 거쳐서 확정했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는 2배 가까이 더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현 시점에서 전력과 전선주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사실 뭐 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하다는 거는 매해 나오던 이야기잖아요. 우리 기억해 보시면은 오늘 벌써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또 비가 지나갔잖아요. 네. 이제 또 날씨 어떨까요? 덥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벌써부터 에어컨을 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계절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항상 여름철 들어가면은 주식시장의 테마성으로 내지는 기사로도 계속 나오던 뉴스가 뭡니까? 블랙아웃, 우려감 하면서 막 전력 소비량 엄청나게 늘었다. 매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까지 가져다 붙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전력 소요량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더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전력기기나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일 지금 강세를 만드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네, 이쪽도 결국에는 대선입니다. 이쪽도 결국에는 대선이에요. 네, 대선 테마로서 먼저 이제 불을 당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에너지 정책 내지는 AI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서도 에너지 뭐 정책 내에서 에너지 도로 건설과 관련된 뉴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서해안부터 이제 내용 중에 서해안에서 수도권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직류 송전선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방식의 이제 해저 송전망 구축까지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 테마들이 이미 이전부터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4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전력과 관련된 뉴스들 같이 한 번 더 붙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내로 오늘 23일이잖아요. 네. 28일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제 싱크탱크에서 AI 펀드를 또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뭐 AI 소프트웨어 뭐 아니면 반도체, 로봇, 그리고 에너지 전력 쪽 이쪽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몇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전력기기 중에서 대장주들 내지는 대형주들이 강한 모습보다는 중소였다. 네.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먼저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종목들 먼저 좀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세명전기 보시겠습니다. 세명전기입니다. 현재 24%. 네,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를 갔다 왔네요. 상한가 갔다가 지금 풀린 종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미 10일 날에 반응 있다가 이탈하지 않는 채로 버티다가 오늘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죠. 그럼 단기적으로 일단 1차 시세 거의 분출 마무리 구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눌리면 사는 거예요. 이런 정책향은 계속해서 4월 말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고압직류 송전거 내지는 이런 케이블과 관련된 중소형 전력기기 관련주들 쪽에서 시세를 붙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명전기 보시면은 7월 달, 이 작년 7월 달 전력기기들 고가 찍는 거의 그 근처값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 구간을 돌파할지는 저는 일단 물음표를 좀 일단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력기기 이 테마성 쪽으로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눌림이 나온 이후에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원전선도 한번 볼게요. 대원전선이요?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은 현재 3,000원짜리 종목이죠. 네. 호가가 3,000원입니다. 현재 20%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연관성이 엮여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증시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전력기기 관련주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AI 관련주들, 반도체들 그리고 같이 전력기기도 밀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올라가는 게 맞나요? 라는 궁금증들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다면은 이게 해외 주식 중에서 이튼. 이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튼이랑 그리고 이튼 연계사라고 한다면 제일 일렉트릭이 있겠죠. 이튼이나 여타 이 해외 내에서 전력기기 주가들을 다 보시면은 나스닥이랑 그리고 반도체들 주가랑 그냥 똑같이 커플링으로 움직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다 보니 전력기기들이 한층 더 힘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튼 주가 차트 다시 보실게요. 네. 이튼 주가 차트입니다. 11월 달 고가 이후로부터 지금 꺾인 형태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지금 테마성이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금의 흐름 자체 내지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지 안 되는지, ETF 자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 내에서 전력기기 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점, 이 특히나 미국 증시나 여타 해외 증시 내에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회복되는 모습이 함께 좀 보여야지 더 크게 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며 지금 현재는 좀 테마성이 강하다는 점까지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대형주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LS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오늘 현재 기간 내에서 5%가량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현재 시간을 쓰면서 횡보하는 형태로 하락을 완화시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력기기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들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구간에 있다는 점, 특히나 증시가 현재 구간에서 우려를 좀 아직은 완전히 덜어낼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낙폭만 나와주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 실적 공개한 기업이 있죠.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쪽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출 동향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상향 나쁘지 않아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향 내에서 수출향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한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관세 우려감 붙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대체가 안 돼요.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우리나라 산업 내에서 이거 완전히 대체가 안 됩니다. 미국에서. 변압기가 그만큼 강한 시장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고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렸나 한번 쭉 한번 그어봅시다. 마이너스 한 40% 빠졌네요. 40%뭐 이 정도면은 조정 거의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나. 미국향 내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가 AI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AI 끝났나요? 전력기기 끝났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전혀 아니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뭐 석탄 발전을 활용하고 발전소만 있으면 뭐합니까? 발전소 많이 지으려고 하면 뭐합니까? 변압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돌려야죠. 아직은 달라진 부분은 없고 올해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물론 반도체도 함께 올라가 줘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앞에서 강세로 올라간 반도체 덕분에 더 늘어나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부터 실적이 얼마만큼 우상향이 찍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HD 현대일렉트릭 과거 전력기기 변압기 대장주도 이만큼 고가 대비해서 조정이 잘 마무리된 상황이니까요. 전력기기 관련주들 아직 없으신 분들 고가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테마성 붙어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대장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압기 관련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에서의 움직임까지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는 가벼운 종목 위주로 정치 테마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꼭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재건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참석차 방문하는 바티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항상 미국 파트너들과의 회담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원한다라는 제스처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재건주는 현 시점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어제 갑자기 재건주들이 탁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10시나 11시쯤에 이미 외신 통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또 회담할 생각이 있다. 라는 뉴스가 나온 지 한 2시간이 지났었거든요. 네. 갑자기 뉴스 올라오면서 갑자기 반등을 만들더라고요. 그거 보고 왜 이렇게 반응이 좀 늦지막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계속해서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전일 기준으로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빠르게 반등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전쟁에서 휴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미 기대감이 많이 깔려있는 섹터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재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이 먼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조심은 해야 된다. 휴전 협상 완벽하게 나오고 이야기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는 다음 주까지 좀 가져가셔도 된다. 다만 이거 이제는 재료 나오면은 좀 재료 단기 소멸 쪽으로 좀 생각은 해봐야 된다. 유럽향 내에서 모든 국가들이 이 재건수에 대해서 아직 기대치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 듯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도 이런 재건 모듈러 섹터들도 있지만 자원개발 쪽을 오히려 보시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네. 아직은 좀 시장이 테마성 쪽으로만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주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향후에 좀 바뀌는 모습까지 다시 한번 상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종목도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전진건설 로봇 보고 가겠습니다. 오, 전진건설 로봇이요. 전진 바이오가 나왔네요. 전진건설 네, 로봇. 건설 로봇입니다. 네. 네, 어제 기준으로 15%가량의 상승분 나왔습니다. 자, 다만 전일 기준으로 지금 저항대 60일 이평선 저항대 맞은 모습 확인할 수 있다시피 고가 돌파하고 한 번 정도의 더 상승분 나오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동기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동기어가 전일 기준으로 가장 상승분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 쪽보다는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이잖아요. 네. 농업, 트랙터 그리고 로봇까지 붙어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대동기어가 지금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기어는 전일 기준으로 22% 상승분 이후에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3% 가까이밖에 적은 돌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미팅 긍정적인 뉴스 있을 거다 뭐 이런 뉴스 한 번 정도 더 나와주면은 추가적인 슈팅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재건주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단기성 트레이딩 정도만 보자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부분 지뢰 제거 섹터 뭐 내지는 앞서가지고 계속 볼 수 있는 뭐 로봇까지도 연관돼서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모듈러 쪽보다는 후발주자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주 현 시점에서는 재료 소멸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 위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다뤄봤습니다. 전력도 다뤄봤고 재건도 다뤄봤는데 그럼 오늘장 공략해 볼 종목도 그 안에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 쪽과 연관된 쪽을 갈까 했는데 아직 시세나 거래량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내에서 관심 높은 전력기가 올라간 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아직 수급 자체가 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쪽으로 준비해 왔고요. 오늘은 로봇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 이 AI 싱크탱크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종목은 한국 PIM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저는 16,900원에 편입하도록 할게요. 자, 한국 PIM입니다. 휴머노이드 관련주 이야기 나왔을 때 네, 소재 관련 섹터에서 대장주로 뽑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참 소재라는 섹터가 좋은 것 같아요. 소재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의 이제 공급 건수만 딱 잡아 놓으면 꾸준하게 실적 잘 지키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대기업, 로봇의 이제 대기업에 언제 낙찰 그리고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곳들은 많겠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네. 아니면 현대 쪽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한국 PIM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자,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고 계시잖아요. 네. 자, 28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싱크탱크를 통해서 이재명 AI 펀드를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전력기기 관련주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네, 뭐 어떤 게 포함된다? 로봇, 전력기기,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편함이 될 거예요. 자, 그 종목들 중에서 로봇주들 굉장히 편입될 가능성 높은 종목들은 많지만 소재와 관련된 섹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PIM이 저는 이쪽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한국 PIM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그리고 로봇 섹터 내에서 큰 기업들의 좀 많이 납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두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도 지능형 로봇 솔루션까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R&D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처에 대한 수요 기대감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 PIM을 제외하고도 다른 로봇주들, 특히나 휴머노이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좋은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차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좀 높습니다만 자, 5일 이평선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런 우려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로봇이나 지금 아니면은 재건 전력이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고민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반대쪽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대선 그리고 선거 선출이 끝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후에 나올 이야기들 뭐가 있겠습니까? AI 성장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잡겠다는 좀 이런 공약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은 향후에 로봇이나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책 향내에서 매몰되지는 마시고
로봇주들, 특히나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생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예요? 첨단 기술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과 미국 지금 현재 첨단 기술에 대해서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그 구간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소재 기업들을 찾아가시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 PIM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추가적인 고가 돌파 시도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첨단 기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로봇주, 그 안에서 저희는 소재 관련 종목 노려보도록 할게요. 한국 PIM 목표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부터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